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스 운전자격 시험 8회차입니다. 오늘은 주요 교통사고 유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정지거리,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 공주거리, 운전자가 위협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제동되기 전까지 주행한 거리, 제동거리, 제동되기 시작하여 정지될 때까지 주행한 거리, 안전거리, 공주거리에서 제동거리를 뺀 거리. 예,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본 것인데도 아마 좀 헷갈리실 거예요. 좀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일단은 안전거리라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안전거리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급정지를 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 이렇게 정지거리보다는 약간 긴 거리, 예,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인데 정지거리보다는 약간 긴 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정지거리, 먼저 공주거리. 공주거리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고 바퀴가 멈출 때까지가, 브레이크를 밟고 이 제동이란 것이 바퀴가 멈출 때까지, 이 공자가 이런 공자죠. 공백이란 말이에요. 브레이크는 밟았는데 바로 바퀴가 멈추진 않죠.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의 거리, 그다음에 제동거리는, 자 이제 그 바퀴는 멈췄어요. 근데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차가 미끄러지죠. 그러면서 정지되기까지 가는 거리, 이게 제동거리입니다. 이 둘을 합친 것이 정지거리입니다.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합치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바퀴가 멈추고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실질적으로 정지될 때까지, 이게 정지거리입니다. 그래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 아시겠죠? 공주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 바퀴가 도는 것이 멈출 때까지, 제동거리는 차 바퀴는까지는 멈췄는데 관성이 있어서, 달리던 관성이 있어서 바퀴가 멈춘 채로 스피드 마크를 내면서 미끄러지는 거리.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멈추기까지의 거리, 이것이 정지거리인데 이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이다. 안전거리는 정지거리보다도 조금 더 먼 거리,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앞차가 정당하게 급정지했다. 그렇죠? 앞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했다. 앞차가 고의적으로 급정지했다. 앞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급정지이다. 앞차가 고의적으로 급정지했다면 내가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의 성립 요건은 아니겠죠? 근데 앞차가 정당하게 급정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급정지, 약간의 과실이 있더라도 급정지인 경우에는 내게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차가 고의적으로 급정지를 했다면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의 성립 요건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3번입니다. 3번입니다. 고속도로 진입 시에 옳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고속도로 진입 시에 먼저 답부터 확정을 하고 한번 보죠. 가속 차로를 이용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진입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맨 먼저 고속도로 진입할 때 맞닥뜨리는 노선이 가속 차로입니다. 이 가속 차로는 속도를 좀 붙여가지고 뒤에 오는 차의 속도와 거의 맞아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뒷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속도 붙여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틀린 거죠. 진입차가 우선이므로 특별히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아니죠.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살핀 다음 진입한 공간을 만들어 천천히 진입한다? 여긴 천천히 진입하면 안 되죠. 이렇게 진입한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던 차가 삽시간이면 오죠. 시속 뭐 100km 이상 달리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진입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진입할 공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뒤차의 진입도 고려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진입은 아니죠. 맞는 편 하나는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가속차를 이용해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후 진입한다. 4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차로에 진입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차로는 좀 전에 봤죠? 어떤 차로라고요? 예, 가속차로. 여기서 속도 붙여서 뒤차와의 간격을 봐가면서 진입한다. 가속차로입니다. 그러면 주행차로는 고속도로 주행에 사용하는 것이 주행차로고, 감속차로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사용하는 도로 있죠? 거기 감속차로죠. 오르막차로는요,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와 다른 차로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천천히 가는 짐차 같은 거, 이런 차를 통행시키려고 오르막 차로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죠. 5번입니다. 도로상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가 급격히 차선을 변경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추돌했다. 그럼 어느 사고 유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은 아시겠죠? 우선 확정 지어놓고 봅시다. 앞차가 급차로 변경 금지 불이행 사고를 냈습니다.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추돌했다라는 말은 앞차가 진로 방해했다. 그래서 급차로 변경 금지 불이행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변경, 급차로 변경 금지 위반, 앞차. 6번입니다. 골목길, 주차장 등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후진하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를 추돌한 경우의 사고 유형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목길, 주차장. 어쩔 수 없이 후진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근데 이렇게 후진하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를 추돌했다. 근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게 뭡니까? 안전운전 불이행이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답은 4번이 되겠죠? 확인합니다. 네,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은 뭐냐면 전, 후, 좌, 우에 대한 주시 의무 태만입니다. 네. 옆쪽, 앞쪽, 뒤쪽 주시해야 되는데 안 했죠. 뒤쪽을 주시하지 않았죠. 또는 장치를 조작해서 잘못했다든가, 차 내에서 얘기하다가 주의 의무 태만을 사고 냈다든가, 난폭운전, 운전 중 적절한 대치 미흡 등 미숙운전, 이런 것도 전부 다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로상입니다. 대로상에서 출구를 바로 지나쳐서 차하고 어떻게 해요? 뒤차가 안 온 것 같으니까 잠깐 후진해 가지고 그 차 출구 쪽으로 빠지려고요. 이렇게 해서 후진하던 중 뒤차가 정상으로 진행하던 차와 추돌했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 정답부터 확인하죠. 통행 구분 위반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차로에서 후진했기 때문에 통행 구분 위반 사고가 됩니다. 유턴 그 표시가 있다면 유턴하면 되고 좌회전 필수면 좌회전하면 되는데 이런 통행 구분을 위반한 겁니다. 유턴 표시가 없는데 유턴했다. 그 통행 구분 위반이죠. 예. 직진하다가 출구를 놓쳤다고 약간 뒤로 빠꾸 하다가 후진하다가 뒤에 정상으로 진행하던 차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뒤차가 지금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고는 어떤 사고냐 그랬습니다. 통행구분 위반 사고입니다. 8번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 우선 통행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우선 맞죠? 동시 진입이었다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가 우선 맞죠? 좌회전하려는 경우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한다. 맞습니다. 동시 진입이었다면 좌측 도로에서 아닙니다.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가 우선입니다.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3번이 틀렸습니다. 확인합니다. 3번입니다. 동시 진입 시에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가 우선합니다. 9번입니다. 차량이 주유소나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운전 방법은, 이거는 답을 먼저 확 찍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일시정지한 후 이 표현을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예, 주유소 들어갈 때, 상가 들어갈 때 그때 내가 횡단하는 그 보도는 뭡니까? 인도입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거, 이 표현을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통과해라. 주유소나 상가 일부러 들어갈 때요. 상가 주차장에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 반드시 일시정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경운기 울려갖고 보행자 뭐 전조등 번쩍번쩍하고 보행자 없을 때 확 그냥 꺾어서 신속히 통과한다. 이런 건 전부 틀린 표현이고요.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한 후에 통과한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10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서행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도 잘 알아두십시오. 일시정지한 다음에 가냐, 서행만으로 가냐. 자,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등화의 전멸,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전멸, 깜빡깜빡하고 있다면 빨간불이. 그러면 이건 뭡니까? 무조건 이 적색 등화의 전멸에서는 일시정지라는 말을 넣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황색 등화의 전멸일 때는요.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이때는 단순히 주의해서 서행해서 가라라고만 나와 있어요. 일시정지라는 말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깜빡일 때는 일시정지한 다음에 잘 살펴서 가라. 황색 등화가 전멸일 때는 서행으로 잘 살펴서 가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량이 주유소나 상가에 들어가기 위해 조금 전에 봤죠? 상가에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일시정지.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시정지. 그러면요. 일시정지 아니고 서행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죠? 네, 황색 등화의 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황색 등화 1, 3, 4의 경우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서행하면 된다. 11번입니다. 운전자의 자동차 일상 점검 시 주의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엔진은 시동 걸기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시동 걸기 전에 엔진 오일을 찍어보고 하셔야지 시동 걸어놓고 엔진 오일 찍어봐야 이미 오일은 다 돌고 있는 거 이제 그 기계 안에서 엔진 안에서 그럼 저희들 안 나오죠. 여하튼 시동을 걸기 전에 해야 되고 물론 시동 걸고 뭐 하는 경우도 그 해야 할 어떤 항목도 있겠지만 원칙은 시동 걸기 전에 점검한다. 그 다음에 경사가 없는 평탄한 곳에 점검하는 것이 좋다. 경사 있는 곳에 점검하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지니까요. 환기가 잘 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변속 내부는 주차에 위치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놓고 점검해야 한다. 맞습니다. 엔진은 시동을 건 상태가 아니라 시동 걸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답은 1번이죠. 엔진을 점검할 때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12번입니다. 일상 점검 항목 중 엔진 룸 내부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이건 보면 그 엔진 덮개 열어놓고 이제 여러분이 버스 하면 그 뭐 버스 그 엔진 덮개 열어놓고 이렇게 보면 예,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엔진 오일과 냉각수는 충분한지 전기 배선이 벗겨진 건 없는지 이건 전부 엔진 룸 내부에서 점검할 수 있죠. 근데 완충 스프링과 배기가스 색깔은요. 이건 외관 점검이죠. 그냥 보시면 알겠죠. 외관 점검과 그 엔진 룸 내부 점검. 그래서 3은 외관 점검에 해당합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운행 중 안정수칙으로 틀린 것은 비탈길을 내려올 때는 계속 풋브레이크만 밟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라. 맞습니다. 제동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탈길을 내릴 때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십시오. 장거리 주행 중에는 수시로 엔진을 정지시켜서 엔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다. 이건 큰일 나는 짓이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다시 걸고 바로 갈 때 이 브레이크 같은 거 잘 안 들어요. 브레이크 오일이 다 빠져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주행 중에 엔진 정지시킨다. 이거는 핸들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사망사고로 안 되는 것이죠.
틀린 것이죠. 덜어주도록 한다. 창문 밖으로 얼굴의 선등을 내밀지 않도록 한다. 도어 개방 상태에서 운행을 금지한다. 다 맞습니다. 2번이 틀렸죠. 주행 중에 시동 스위치를 자꾸 끄게 되면 브레이크의 성능 저하 및 핸들 조작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14번입니다. 주차 시에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주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주차 시에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맞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후진 기어를, 내리막길에서는 기어를 1단에 놓고 바퀴에는 고인목을 설치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한 습기가 많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 차고에 주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오르막길에서는 후진 기어를, 내리막길에서는 1단 기어를 넣고 바퀴에는 고인목 설치한, 바퀴 고인목 설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에서 후진 기어, 내리막길에서 1단 기어, 예, 내리막길에서는 뭘 넣습니까? 후진 기어를 놔야 합니다. 그죠? 예. 실제로 이 버스를 운전하신 분들 중에 이건 못 하신 분 엄청 많아요. 특별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오르막길에서는 뭡니까? 오르막길에서는 주차할 때 기어를 일단 1단 기어 놓고, 예,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그 다음에 고인목,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요. 내리막길에서는 여기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내리막길에서 주차를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앞바퀴가 음, 앞바퀴가 어느 쪽을 향하게 합니까? 예, 경계석 쪽을 향하도록 가능한 많이 돌려서 그 상태에서 키를 뽑으면 바퀴가 정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키를 뽑아버리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밀려가더라도 앞바퀴가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석을 향하여 우쪽으로 만땅 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경계석에서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차가 그러니까 그거는 잘 보셔야 돼요. 차가 앞쪽이 그 언덕을 향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디 쪽이 걸리는 게 좋겠어요? 뒷바퀴가 걸리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든 경계석에서 걸리게 그 핸들 조향을 조작해 준다. 물론 이게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어떻든 오르막길에서는 1단계를 넣고 내리막길에서는 후진기어를 넣고 오이목을 설치한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오르막길에서는 1단기어를, 내리막길에서는 후진기어를 넣고 바퀴에 고이목을 설치하고 가능하면 경사진 곳은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주차해야 한다면 이러한 원칙을 지켜서 하십시오. 15번입니다. 다음은 터보 차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터보 차저는 배기가스로 구동되는 엔진의 과급기이다. 맞습니다. 터보 차저는 고속 회전 운동을 하는 부품으로서 회전부의 원활한 윤활과 함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맞습니다. 공회전 또는 워밍 없이 무부하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는 것도 터보 차저의 각 부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삼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터보 차저는 운행 중 고온 상태이므로 정지 후 곧바로 엔진을 끄도록 해서 열을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틀렸습니다. 일단 터보 차저 자체는 뭡니까? 배기가스를 다시 돌려서 그것으로 그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운행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회전을 시켜서 냉각 팬이 계속 돌아서 그 뭡니까? 터보 차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틀린 것입니다. 터보 차저는 운행 중 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공회전을 시켜서 터보 차저의 온도를 낮춘 후에 엔진을 끄도록 합니다. 공회전을 시킬 때 뭐가 돕니까? 냉각 팬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